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임대 공장을 강원도가 아닌 민간 투자사가 짓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민간에 맡긴 거라는데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올 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주 기업도시 도로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등도 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북 항쟁 40년을 앞두고 명예회복과 정부 배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강원도의회도 기념일 지정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증가로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나 경로 예측이 어려운 만큼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니 난데없이 민간 투자사가 끼어들어서 공사를 관련 업체에 몰아주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강원도는 전기차 조립 임대 공장 2동과 주행 시험 도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원도 임대 공장과 시험 도로가 들어설 땅을 생뚱맞게 돈의 모 언론사의 자회사가 43억 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회사는 강원도 임대 공장과 시험로를 짓는 190억 공사를 언론사 최대 주주인 건설사에 맡겼습니다. 전기차 생산업체 공장 50억, 강원도 임대 공장과 주행로 190억 등 240억대 공사를 언론사 최대 주주인 건설사가 가져간 겁니다. 강원도는 이전 기업의 요구대로 공장을 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민간에 투자를 맡기고 이를 추후에 취득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의회에다가도 이미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세금 233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이와 관련한 공고나 입찰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매입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없이 민간에만 맡겨지면서 공사가 제대로 될지 감독할 방법도 없습니다. 강원도 매입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땅을 사고 190억 공사를 경쟁 없이 가져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해 초 원주 기업도시로 가는 도로에서 2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시와 경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여전히 도로는 어둡고 사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빗길에 퇴근을 하다 길에 가로등이 없어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기업도시로 가는 길은 평소에도 어두운 편인데 비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곳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며 민원을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구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밤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라든지 그 외에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길을 건넌다든지 그럴 경우 사고가 날 위험 같은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구간은 지난 1월에도 새벽 시간에 사고로 2명이 숨진 곳입니다. 사고 원인 가운데는 이 일대가 야간에 어둡다 보니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와 경찰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만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주시는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도로 옆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은 시설 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가 도로 개선하면서 이제 인도 설치가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설계를 해서. 기업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길목 역할을 하는 이곳의 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사북 항쟁은 지난 1980년 4월 노동 착취와 어용노조의 반발에 탄광 노동자들이 벌인 생존권 투쟁입니다. 사북 항쟁 40주년을 앞두고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그리고 배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4월 21일 정성군 사부급 동원탄자 광부와 가족들이 회사 측의 착취와 노조 운영에 반발하면서 사북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계엄 당국은 유혈 사태가 빚어지자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끝에 나흘 만에 일단락됐지만 200여 명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31명이 구속됐습니다. 사북 항쟁은 뒤늦게 정부와 회사, 어용노조의 불의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재조명됐습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사북 항쟁 발발 40년을 앞두고 명예회복 그리고 정부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사북 항쟁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요구사항을 관련 기관과 부처에 전달하고 다음 달 2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북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 민주화 운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의회는 사북 항쟁 40년을 맞아 기념일 지정 등 강원도 차원의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님들의 우리 사북 항쟁에 관련돼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14분이 공동 발의하시는 거라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북 항쟁 관련자 가운데 단지 2명만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북 항쟁 특위는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 재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닷속에 쌓여 있는지 아니면 바다 위에 떠 있는지에 따라서 치우는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누어지는데요. 치워야 하는 양이 매년 늘면서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동해안으로 폐목재와 쓰레기가 밀려왔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홍수가 발생한 게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갑자기 떠밀려온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지 예산이 빠듯한 동해안 지자체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2억 원의 국비를 긴급히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업비 부담을 덜게 되면서 가까스로 폐목재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쌓인 침적 쓰레기는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떠 있거나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치우기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해양쓰레기 처리를 맡기다 보니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는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65% 이상을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강원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해안 지자체에서 매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다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더 오염이 돼 있는데 재난 수준 차원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발생 원인이나 경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KBS 원주방송국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의장들은 오늘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05차 원례회에서 지역 여론을 축소하는 KBS 원주방송국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 규탄 성명과 이사단 해체 철회를 위한 건의문 등 모두 4개의 안건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신청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적인 선정대학 2-3곳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대는 교육 창업 클러스터를, 연세대는 원주 의료기기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모두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부터 고교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원주 의료고와 영월 공업고등학교,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원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13개 이전 공공기관 부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대책과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관계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원주시 관설동 중앙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신생아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다시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지만 정체 때문에 차들이 서행 중이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40분쯤 원주시 소초면 영동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 대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대형 마트와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300여 곳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단속합니다. 또 컨테이너 구조물 등 화재 취약한 주거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리 상태 등을 지도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들이 모이는 행사장 등을 사전적에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여름 휴가철에 도내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청은 휴가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도 전년 대비 23명이 감소했지만 8천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절정 기간 동안 통행량이 급증한 구간은 동해고속도로 서울 양양선, 중앙선 순이었으며 일일 평균 약 53만 대가 도내 고속도로를 통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속초와 고성 산불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전력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인근 전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 속초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산불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2019 원주 옥상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상지대학교 한의학관 옥상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독립예술영화 28편이 상영되며 옥상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밤새 영화를 보는 밤샘 영화제도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